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후에 80분간 네, 81분입니다. 어디서는 또 81분이라고 하는데 이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뭐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빈손 회동이다. 사실상 협상 결렬이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도 회동이 끝난 뒤에 바로 집으로 귀가해버렸고 네. 그러면서 뭔가 제대로 안 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이 없었다. 전에도 밥 대신 답을 달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차담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단독 소위 말하면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워딩을 보면 면담입니다. 면담. 네. 사실 면담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독대를 요청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입회해가지고 물론 예전에 보면 전임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 뭐 담화를 할 때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 관행적으로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성사가 3번 만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독대는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회하에 이제 차담 형태. 저는 이제 어제 뉴스에 처음에 딱 접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10분간 이제 걸으면서, 아마 교수님은 모르실 건데,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라인으로 인정이 되는 이기정, 네. 의전 비서관이 포착이 됐어요, 카메라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게 3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영부인 라인을 좀 정리를 해달라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은 대외적인 활동,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을 좀 규명하고 설명하고, 이런 3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그 파인글라스 안에 구조가 보면 딱딱한 의자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에 이 책상에 손을 양쪽으로 짚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내보낸 사진을 보면. 상당히 뭐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실 거기에 끼어들 계제가 아니거든요. 배석이라고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그 옆에 앉는 그렇죠. 게 배석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 왼쪽에 정진석 실장 줄곧 고개를 계속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옆에 빨간 파일, 예. 빨간색 파일을 놔뒀는데 아마 거기는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대화에서 모두 이제 하는 걸 아마 또 그걸로 보완해서 이제 대통령께 드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81분간의 회담이 하고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도곡동 자택으로 귀가를 하면서 뭐 저도 이제 방송을 같이 했던 분인데 박정아 원주 출신 국회의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 했던 분인데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일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반증이거든요. 사실 곧바로 많은 언론 국민들이 지금 회담 결과를 독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독대 형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곧바로 도곡동 자택으로 귀가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실망 내지는 격앙돼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동아일보라든가 상당히 보수 우파에 대변하는 이 조중동 이런 메이저급 신문들 보면 타이틀이 전부 빈손 회담.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지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회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회동이 끝난 뒤에 와서 직접 브리핑 할 거라는 네. 분위기가 쫙 그렇습니다. 퍼져 있었고 기자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바로 가버렸다는 것은 뭐 회담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설명할 만한 거리가 없다. 건덕지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보수 우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최대치를 임계점을 당연하지.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타협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걸 다 들어줄 들어주지는 수는 없죠. 못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도 어떤 선물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많이 했죠. 그걸 지금 완전히 네. 무너뜨려 버렸고 그래서 지금 회담 이후에 이러다가는 정말 여권 내 분열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그런 위기감이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아침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사실 리얼미터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 리서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24.1% 정도인가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부정평가가 71 내지 2%가 좀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72.3입니다. 네네.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뭘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20%대가 붕괴되는 여론조사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20% 미만의 그 지지율 때문에 결국은 총리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 정치에도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소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 이 회담하는 결과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어도 30%라도 어떤 선물 보따리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국힘이나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 내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야권 진영이나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변론으로 치고 예. 그래야 이제 뭐 쉴드를 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전에 대한 대비 그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빈손 회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조중동이라든가 메이저리그급 우파 보수를 지지하는 언론에서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말 비플랜이 있을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플랜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하나의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 20%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가 콘크리트 지층이 30% 깨지면 오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거기에 태블릿 PC가 딱 하나 나오면서 그걸로 해서 정권이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 지난번에 갤럽 조사는 거기까지 왔어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를 나온 것은 민심을 정말 귀를 다 열어놓고 그렇죠. 듣겠다고 해서 용산으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민심에 대해서 정말 귀를 닫은 것인지 벽창호가 된 건지 이런 의심이 하나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빈손 회동이 됐을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왜 그렇게 보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뭐 애틋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은 그 여야정을 떠나서 여권의 당대표, 그 다음에 이 국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특히 여당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대표는 이제 사실은 동급에서 정치라든가 어떤 정책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력,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파트너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 파이그라스 앞에 회담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품격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아니라는 데 실망감이 좀 들거든요. 애우를 안 해주는 네네. 거죠. 너는 아직도 내 부하야. 사실 그 그런 직접적으로 뜻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공감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금 그런 시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형태는 정말 그 정치력이 발휘가 안 되는 요소인데 저는 또 하나 사실은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실은 그 충원이나
어떤 직원을 좀 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그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빨리 전환이 돼서 대통령께서 정무적 감각도 복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길을 여시고 마음을 좀 넓게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라냐 아느냐 양자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그런 네. 칼럼들도 여러 차례 네.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탄핵, 하야 투쟁을 이제 장애 투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2일 날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 거기 나가서 연설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한테는 롱 패딩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네. 조국 대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겨울까지 이제 우리는 투쟁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장애 투쟁이 지금 예고된 상태인데다가 11월 초에는 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11월 초에는 본회의에 올려갖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대응책은 대통령실은 마련하고 있나요? 4표 남았지 않습니까? 4표. 그래서 지금 뭐 친윤계 친한계라는 부분도 저는 뭐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친한계에서 그 나오는 얘기는 지금 4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3차로 국회 다시 재의결 돌아왔을 때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결국 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과연 앞에 두 번째 재의결에서 4표보다 훨씬 더 많은 4표가 더 나와서 8표가 나온다고 하면 이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이 통과돼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레임덕을 떠나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하야에 이 지금 불을 땡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이 지금 통과가 되면 특검이 시작을 하고 최소한 90일 이후부터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번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판국의 모든 의혹들이 전부 이 기자들이나 언론을 상대로 리포트되고 지금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은 아예 생각지도 하지 못하고 여기 대응하는데 급급하는 국힘이 안 그래도 지금 의석수가 여소 야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야대도 야대 정도가 아니라 거대 그러니까요. 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라든가 현 정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파가 공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현실로 하나씩 다 가고 있다는데 지금 우려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아마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한 뭐 충격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전 일정을 전면 네. 취소를 했어요. 오후에 인천 강화 가는 일정은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아마 예상은 일부는 했을 네, 겁니다. 물론 가기 그렇겠죠. 전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 특히 대통령실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왔지 보였지 않습니까? 기대는 안 한 거죠. 큰 기대는 네. 안 했으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성과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지금 무응답인데 나름대로 무슨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손하고 와서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보 된 거죠, 사실은. 예. 그 대통령이 한동훈 완전히 그냥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 형국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리더십을 유지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아마 여론의 동향이나 추이 그리고 이제 당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동향 또 한동훈 대표의 향후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금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준비를 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요구에 대한 일정 부분 수용을 좀 하도록 하는 조치 이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지지 추이율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당에서 당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또 여론에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칼럼이라든가 논설이라든가 보도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B플랜을 작용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50% 내외에서라도 이런 어떤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한 요구를 좀 어느 정도 관철을 좀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B플랜으로 지금 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됩니다. 백 교수님은 그래도 뭐 한동훈 대표도 플랜 B가 있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플랜 B는 네. 있지 않겠느냐. 전혀 이렇게 없지는 않을 걸로 분석을 조금 여지를 두는 네네. 희망을 갖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반응들이랄까 회담 이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여론의 먹통일 수가 있느냐 둔감할 수가 있느냐 정말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두 사람 간에 무슨 감정 싸움이라든가 힘겨루기라든가 기싸움을 할 그런 상황이냐 이런 것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국민들의 우려, 특히 이제 그 지지층이라든가 보수 우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상당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한동훈 소위 친한계 쪽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할 말을 다 했다. 근데 대통령실의 응답이 이제 전혀 무응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일부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그 언론의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에 이 어떤 기름을 붓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친윤 의원들 몇 사람 얘기하는 것도 중진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다 쓸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이런 언론의 칼럼이라든가 논조라든가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좀 그 감지를 좀 해내고 터득을 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원만한 당정 관계 또 대야 투쟁을 위해서는 어제 당장 어떤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좀 시간을 두고 네, 향후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한동훈 나와야 돼요. 대표가 네. 요구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만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난국이 현재의 좀, 위기 네. 난국을 그래도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